부산 지역의 실업가로 알려진 김지태로부터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등의 재산을 기부받아 부산일보 사내의 장학사업부로 있던 부일장학회를 별도의 재단법인인 516 장학회로 출범시킨 것이다. 부산에서 태어난 김지태는 1927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에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일명 동척은 우리나라의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1908년 설립되어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1920년대 말에는 조선 최대의 지주가 될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동척의 이러한 수탈 행위는 일제가 자국의 농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땅을 잃고 소작인이 되거나 고향을 떠나는 불황자가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칼찬 순사보다 동척이 더 무섭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동척에서 1927년부터 1932년까지 5년 동안 근무한 김지태는 동척에서 퇴사한 이후 울산 지역의 토지 2만 평을 불화받아 운영하는데 당시에 일본인들에게도 10,000평 이상의 토지는 불화하지 않았을 정도로 김지태의 경우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일제시대 최대 수탈기구인 동척의 파격적인 배후, 동척 근무 당시 김지태 행적의 일말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그가 운영한 공장들을 살펴보면 일본군의 군복의 원료인 면화를 생산하는 직물공장, 군수품의 포장상자를 생산하는 종이공장,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직접 군수품을 생산하는 주철공장을 운영하며 부를 축적하게 된다. 그 부의 규모는 당시 부산 경남 지역에서 호별세를 가장 많이 낼 정도였으며 이것은 김지태 평전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알려진 김지태의 부의 실체는 이처럼 1930년대 일제의 군수정책에 철저히 동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민족수탈 자본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를 토대로 1950년대 이후에는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등의 언론사까지 소유하여 존경받는 언론인이 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처럼 김지태는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김지태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부산 대연동 일대의 토지 문제다. 당시 국가 수용을 앞두고 있던 이 지역의 땅을 토지 브로커들을 이용하여 원소유주였던 농민들로부터 10여만 평이나 매수하게 된다. 2004년도 주간지의 기사를 보면 그때 피해를 본 농민들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육군소장 박정희는 국가 재건과 부정부패 일소 등의 혁명 공약을 내세우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후 박정희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5대 국회가 제정한 부정축제 특별처리법과 최고회의령으로 제정했던 부정축제 처리 기본 요강을 폐지하고 새로이 부정축제 처리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부정축제자를 처벌하고 부정축제액을 환수하게 된다. 김지태도 이때 구속되어 1961년 고등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박정희는 부정축제자들을 처벌하고 재산 반환각서라는 형식으로 그들의 재산을 환수한다. 이때 재산 반환각서를 제출한 경제인들은 다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의 구속을 해제해준다. 김지태도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과 부산 대연동 일대의 땅 등을 국가에 기부하고 구속에서 풀려난다. 박정희는 이렇게 환수된 부정축제금으로 12개 공장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의 기간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부일장학회를 통해 김지태와 인연을 맺었는데 그 인연이라는 것이 그분 덕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밝힐 정도였다. 변호사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김지태 사후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관련 소송을 담당하여 김지태의 가족과 계속 인연을 이어갔다.